반갑습니다.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습니까? 내일 공부할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각개전투 시장이라 그날그날에 뜨는 종목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내일의 종목들을 추론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좀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뉴스에 집중을 잘 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요즘 매매의 팁이라면 팁일 수 있겠습니다. 대체 거래소가 생기는 바람에 현재 기존 거래소와의 그 차이점이 지금은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있는데 아직은 이 모든 것이 각각의 증권회사의 HTS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현재로선 이런 답답한 시간들을 좀 보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다 감각적으로 자기의 운용법을 가지고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 중에 가장 특징주는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지시진홈, 내일 영문과 한글이 섞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글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검색하실 때 잘 보시고 특별한 그런 것보다는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다 아실 겁니다. 암 관련 이렇게 건강검진 자료는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내일 공부할 종목도 한번 볼게요. 내일 공부할 종목들은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하루 앞을 예측하는 종목이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다뤄본다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지시진홈은 내일 상장을 하니까 같이 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식구들을 이 정도로 모아서 봅시다. 지시진홈, 링크솔루션, 키스트론. 링크솔루션은 오늘 상장했던 종목이죠. 큰 좋은 모습은 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시가 대비 한 20몇 프로 조금 올랐다가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꺼졌는데 큰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3D 쪽은 조금 시대가 조금 지나간 테마라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링크 솔루션과 그리고 키스트론 역시 또 내일 또 봅니다. 계속 하락폭이 계속 크군요. 그죠? 어디까지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또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진홍과 링크 솔루션, 키스트론 이 세 개를 모아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진홈에다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니까 말이죠.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파루 CMG제약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CMG제약부터 보죠. CMG제약 얼마 전에 여기 상한가를 한번 쳐주고 제가 그대로 계속 모습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몸을 올리는 장면인데 오늘 오름폭은 한 4%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그렇게 오른 건 없습니다. 보합 근처입니다. 조금 관심 있게 보고서는 어제와 오늘 기관들이 물량을 조금 넣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들도 요즘 물량은 좀 제법 많이 넣고 있군요. 아침에 시가는 낮을 테니까 부담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파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끼가 있는 친구인데 요즘 조금 많이 조용하죠. 조용한데 지금 이 30분 단일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풀릴 것 같은데 그죠? 하루 이틀 3일 그죠? 그래서 아마 내일 거래가 재개될 텐데 이런 애들은 시장이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파루는 흐름을 보고 받아줄 듯 하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에서는 3.2% 정도 올라 있군요. 이것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보죠 일단은. 자, 다음은 여기 풍산홀딩스를 한번 봅시다. 오늘 시장을 보면 현대로템 같은 종목 오늘 제법 올랐지 않습니까? 현대로템 오늘 11.8%로 맞췄죠. 맞췄고 아나시스템이 또 시장을 또 꿀떡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현대로템이 아침에 바람은 현대로템이 좀 잘 잡아줬거든요. 잘 잡아줬는데 뒤에는 결국은 이제 하나시스템이 꿀떡을 하고 한화는 그렇게 많이 움직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오름폭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시스템이나 현대로템 이렇게도 과연 내일도 장세를 이어가 줄까? 뭐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펩트롤인이라는 종목도 한 칸 못 맞고 나서 조금 오늘 반응을 보이는데 내일 어떨런지 이것도 관심껏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풍산 홀딩스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래서 풍산 홀딩스도 오늘 나름대로 시간에서 이제 9.5%를 올려놓았습니다. 9.5%를 올려놨습니다만은 까지는 안 줘도 될 거예요. 아침에 조금 왜냐면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여기 지극히 없는 회사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침에 치가 땡 하면 치켜 세우는 이런 모습은 좋은데 조금 약간 한 몇 프로 정도만 좀 내려주는 타임에 들어가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다. 과지권은 가지되 너무 시가가 너무 뭐 10몇 프로씩 오른다든지 그러면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지트 한번 봅시다. 위지트하고 티사 ENTP 이름도 참 어렵네요. 자, 오늘 비트코인 관리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관리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기술 투자도 오늘 24% 정도까지 올랐고 컴투스 홀딩스는 어제부터 올라왔던 종목이라 어차피 뭐 그렇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별로 안 오른 종목이 지금 위지트가 그나마 오늘 3.9%밖에 안 올랐습니다. 3.9%밖에 안 올랐고 그리고 T사이언티픽이 오늘 8.9%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일도 비트코인 관리도 좀 좋을까? 그런 관점에서 위지트를 봐줍시다. 위지트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 T사이언티픽이나 그리고 비트맥스 같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묶어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묶어서 봐줍시다. 비트맥스는 참 잘 가네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는데 그동안에 참 많이 올라갔네요. 다음은 JCN 시스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드론 관련주로 이제 알고 있는 종목이 JCN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JCN 시스템인데 지금은 뭐 일단 제로라기보다도 이게 5월달에 나온 재료집니다만 GPU 5만 개를 확보하겠다 아마 이런 공약을 정치권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때 좀 관심을 받아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 3.1% 올라 있군요. 아직까지 검증이 확실히 된 건 아니니까 시가 기준으로 대응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 봅시다. 오늘 다날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한국 정보 인증은 뭐 따라가 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가 주지는 못했는데 같이 묶어서 한번 보는 관점으로 한번 보죠. 1.4% 시간이 올라 있습니다. 음봉 때는 손대지 마세요. 양봉 때는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음봉 때는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더전과 큐라크를 한번 봅시다. 더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2대 주주다 뭐니 하면서 이제 전날에 관심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모습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카카오페이가 오늘 좀 상승세를 띄워도 좋지만은 좀 따라가는 듯 하다가 그냥 꼬꾸리졌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좀 부담감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전을 한 관점을 봅시다.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으니까 시가 기준가 잡고 하시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조금 물량을 좀 넣었습니다. 다음은 큐라크를 한번 볼까요? 큐라크는 오늘 이제 오름폭은 한 7%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그래도 모양새가 그렇게도 좀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거래량이 너무 작다는 것이 이게 참 큰 단점이죠. 시간에는 1.7%를 올려놓았는데 기간은 그렇게 손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작은 종목은 절대로 먼저 선빵 때리면 안 되고 흐름을 천천히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0에서 보합에서 1%대까지야 뭐 그 정도 선이야 1차 정도 매수 넣고 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오늘 10% 정도 올랐군요. 근데 모습이 꾸준하게 끌고 가다가 딱 이렇게 딱 치켜 세우는 모습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어가 들어온 것은 기억할 만합니다. 오늘 오름폭은 10%, 시간 내에서는 1% 정도밖에 안 올라 있습니다. 아침에 한번 보시고 음봉으로만 안 바뀌면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죠. 바른손과 에스쿠넥 한번 봅시다. 에스쿠넥은 그림상으로 봐도 일단은 뭐 요즘 여기서부터 벌써 준동을 좀 하더니 그동안 좀 쉬더라고요. 쉬었는데 여기서부터 자리를 잡고 이제 몸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름폭은 8%예요. 8%인데 기관은 손대는 건 없고 외국인만 이제 줄기차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꼬리를 달아주잖아요. 여기 보시면 꼬리를 달아준단 말이에요. 만큼 그래서 꼬리를 달아주니까 에스쿠넥은 오늘 8.6% 올랐지만 시가 2.9% 출발해가지고 꼬리를 이만큼 달아줬다고는 한 5%까지 밀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은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시가 플러스 2.9%에서 저가가 마이너스 1.4%니까 거의 4, 5% 정도까지 밀렸다가 올라갔다는 소리거든요. 시가보다. 그래서 흐름을 좀 보고 시가는 보합입니다. 보합 근처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밀릴 때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밀렸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할 때 본다라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자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름폭은 4.5%밖에 안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고 올라온 폭은 17%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착 하고 끌어올리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는 아침에 보합입니다. 시간에서는 0.7%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은 아침에 이놈은 땡 하면 바로 착 치키 세우는 버릇이니까 시가가 음봉이 아니면 양봉으로 출발하면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코나아이와 쿠폰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은 테마가 돌고 돌지 않습니까? 이제 코인 관련주들 좀 죽고 지역 화폐도 죽었다가 또 살아날 김새를 보이고 증권 관련주, 지주사 관련주, 장투사 관련주들이 깐수로 이제 돌아가는 스타일이라 내일은 화폐 관련주를 한번 보죠. 그래서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주로도 한번 봐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0.7%니까 오늘 꼬리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이너스 11%까지 밀렸다가 종가상 마이너스 8%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3%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3% 정도 차이 나면 시간에 0.7% 빠졌으니까 이 꼬리만 안 깨면 꼬리 기준으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본다. 좀 눈치를 봐야 될까요? 만약 내일 헥토가 내일 영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헥토가 영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쿠폰도 좀 많이 휩쓸릴 겁니다. 그리고 코나아이는 시간에 보면 2.1%를 올려놓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2.1%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도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놓고 헥토도 좀 눈치를 보고
코나아이와 쿠쿠 놓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는 내일 선빵은 때리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컴투스 홀딩스는 호가가 참 너무 얇아요. 금액대가 물론 있는 친구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봤자 3만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호가가 참 얇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보자는 이유는 기간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물량을 좀 짓고 넣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 매매는 따로 노는 그런 시장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서둘거나 절대로 선빵을 때리거나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점 조심들 하시고요.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 보시고 후반부는 사모님들 히스토리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무팀들이나 유튜브 라이브 팀들이나 정신 집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항시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하고 마인드를 잘 갖추고 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은 없어요. 꼭 그 점 잘 이해하시고 시장을 바라볼 때 엉덩이를 뒤로 빼면 죽습니다. 그 점은 꼭 잊지 마시고 승부를 걸 때는 정확하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 그 점 잘 기억하셔야 해요. 전일 가져온 종목부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카카오페이는 전일에 우리가 상한가로 진입을 해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전일에도 상종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승부를 걸었는데 아침에 그래도 오늘 수익은 좋았습니다. 오늘 시가가 좋았지 않아요? 오늘 17.5% 시가가 거의 18% 가까이 좋습니다만 좀 아쉽죠.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상매매 할 때의 가장 주의점이 뭐냐 하면 물론 상매매뿐만이 아닙니다. 대체그룹하고 같이 거래가 되는 종목들은 아침에 좋을 수도 있고 아침에 나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즉 대체그룹 덕분에 정규장이 좋을 수가 있고 대체그룹 덕분에 정규장 종목이 가만히 있으면 정상적으로 움직일 종목이 대체그룹에서 막 애들이 장난을 쳐버리면 벌써 좀 넘어왔을 때부터는 그냥 다 끊기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상당히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대체그룹에서 아침에 출발할 때는 시가가 2%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2%에. 왜냐면 대체그룹에서는 아예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게 들어와요. 그래 그 애가 쭉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헥토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헥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대체그룹에서 오늘 9% 출발했단 말이에요. 9%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시가가 보시면 26%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몇 번을 간다고 했다고 했지만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 점은 참조해서만 좀 기억하시고 일단 카카오페이 상매매 수익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일 한번 보유했다가 아침에 17, 18% 챙겨 먹었으면 땡큐죠. 하지만 또 카카오페이는 또 그냥 보내지 않았잖아요. 우리 데이 팀들이 다시 또 데이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최종 마지막 트랙을 53,000에 잡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53,000까지 밀려주고 상승을 하게 되죠.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수익률은 한 10%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인사까지 하고 악수 한번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상수익도 챙기고 데이수도 챙겨서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같이 가져왔던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상종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머니터리는 모습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시가 한 7%에서 한 8% 이렇게 해주고 그냥 바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또 그런 것이 실제로 대체거래소에서는 거의 한 1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체거래소에서는. 그래 갔다가 이제 밀려서 내려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8에서 10%에 그냥 챙기라, 절반을 챙겨 놓으시라 이래 했는데 역시 장이 시작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꼬꾸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거래소와의 이런 상호 관계가 조금 여러모로 많은 지금 경우의 수를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지 싶어요. 근데 이 증권사에서 HTS를 좀 손을 봐줘야 돼요. 이 상태로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참 매매하기가 힘들죠. 아마 요즘에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대체 거래소가 생긴 것이 결코 반갑지는 않은 그런 느낌 같습니다. 자, 갤럭시 모니터리 8% 수익이라도 아쉽지만 챙겼고요. 자,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사무는 보통 신규주를 아침에 성부주는 잘 하지는 않잖아요. 성부주를 하나를 진행시키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신규주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링크 솔루션을 타겟을 잡고 시초가 공략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딱 정확히 시초가에서 밀리지 않고 그대로 쭉 올라갔죠. 20% 이상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다른 종목을 건들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신규주는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링크 솔루션은 마음 같아서는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이것이 자기의 한계였는가 봐요. 2% 이렇게 주고 그냥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아침 밥값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오늘 조금 한번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에는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수익률은 오늘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8%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좀 못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같아요. 그래서 마린 솔루션도 오늘 아쉽지만은 8%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된 것 같고요. Y2 솔루션도 오늘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재료가 오늘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Y2 솔루션도. 그래서 상한가를 목표로 우리가 하이트레인을 진행을 했는데 두 분을 진행했죠. 두 분을 진행했는데 두 분 다 상한가를 갖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을 공략했는데 8%또 하나는 9%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대주고 이제 내려왔는데 물론 수익은 한 16% 이상은 나왔습니다만은 상한가를 못 간 것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있었다. 그런 트레이딩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한 종목이 15% 이상이면 나쁜 수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도 좀 아쉬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16,500원입니까? 16,500원 하이트레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상한가를 한번 노려봤는데 결코 가지는 못했죠. 우리가 16,000원과 16,500원을 잡았는데 16,000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16,500원을 기준점으로 잡긴 잡았죠. 10한 22%? 여기가 15%대였거든요. 15%대. 여기 지금 올라간 데가 29%대였단 말이에요. 아쉬웠어요. 저것도. 웬만하면 상가를 한번 들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상가까지는 못 들어갔죠. 그래도 밥값을 줬으니까 10% 이상 수익을 줬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조금 로키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감사하죠. 그런 점에 비해서는 뮤트온이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뮤트온이 조금 수월했죠. 그래도 뮤트온은 그나마 수익률은 작았지만은 상한가를 들어가 준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를 노리고 들어간 종목은 상한가를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수익률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
원하는 목표를 잡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2335원에 진입이 됐으니까 한 이 정도 이 정도 되어 있군요. 아마 이 꼬리에 딱 들어갔을 겁니다. 일단 상한가를 들어가야 돼. 수익률이 작잖아요. 수익률 한 7%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고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풀어줘도 버티는 거예요. 상매매를 바로 한다면 다칠 수 있지만은 좀 끌고 들어가는 종목은 자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아마 상매매하는 사람들은 오장에 상매매한 사람들은 소룩스도 우리가 보자고 했는데 소룩스나 다날 같은 건 아마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장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악을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일단 밑돈을 수익을 안고 가져가는 걸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오락가락합니다. 냉탕, 온탕도 왔다 갔다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5, 6년 동안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이제 라이브 트레이딩을 쭉 해왔고 그전에도 계속 해왔지 않았습니까? 해왔는데 참 수많은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수많은 별별 별별 꼬라지도 다 보죠. 별별 꼬라지도 다 보면 시장 상가를 간 놈이 그 다음날에 마이너스 10% 빠지고 마이너스 20% 빠진 놈이 없나? 아침에 뭐 데이라고 들어갔더니 아침부터 난리를 친 놈이 없나?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죠. 글로벌 정치가 폭락이 오고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게 있고 하지만 그런 여하한 사항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훌륭한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항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한테 줄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자기의 본인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와중에서 다시 하나씩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지금 누적된 데이터를 우리 이렇게 쌓아가고 있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실전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냥 책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남이 한글 보고 그렇구나 그랬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거와 정말 실천으로 붙어서 이 꼬라지 저 꼬라지 다 보면서 정말 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면 어느새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를 겁니다. 그것 또한 다 여러분들 몫입니다. 차분하게 끈기 있게 수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모두들 다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